노후를 망치는 취미 vs 살리는 취미, 은퇴 후 선택은 이것이었다. 할 게 없어서 시작한 취미가 가장 위험하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 취미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시작된다. 이 뭐라도가 노후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에서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다. 하루의 리듬이고 정체성이고 인간관계의 통로다. 젊을 때 취미는 여가였지만 노후의 취미는 거의 삶의 구조에 가깝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할 게 없어서 시작한 취미가 의외로 가장 위험하다. 노후를 망치는 취미의 공통점.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취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시간만 죽이는 취미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넘기거나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이다. 처음엔 편하다. 아무 준비도 필요 없고 에너지도 안 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취미는 끝나고 나면 늘 허무함만 남긴다는 거다. 오늘 뭐 했지? 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다. 둘째, 소비만 늘어나는 취미다. 골프, 낚시, 장비 위주의 취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문제는 관계없는 소비로 흘러갈 때다. 사람은 안 만나고 장비만 늘어나고 통장만 줄어든다. 은퇴 후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돈인데 취미가 그 불안을 키워버리면 삶 전체가 위축된다. 셋째, 사람을 더 고립시키는 취미다. 집 안에서 혼자만 하는 취미가 길어지면 사회와의 접점이 급격히 줄어든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는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점점 안쪽으로만 말려 들어간다. 반대로 노후를 살리는 취미는 뭐가 다를까? 노후를 살리는 취미는 대단하지 않다. 대신 방향이 분명하다. 결과물이 남는다. 사람과 연결된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준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충족해도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사례 1. 할 게 없어서 주식만 보던 아버지.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진 분들 중 하나가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들여다보던 어시다. 회사 다닐 땐 바빠서 신경 못 쓰던 투자를 은퇴 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취미가 아니라 집착이 됐다는 거다. 하루 종일 등락에 감정이 흔들리고 가족 대화는 줄고 외출도 거의 없어졌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목공 수업을 듣게 됐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그런데 직접 만든 의자 하나가 집에 놓이자 상황이 달라졌다.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 눈에 보이니까 하루가 정리되기 시작한 거다. 나중에는 이웃들 부탁으로 작은 수리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다. 어씨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주식은 숫자만 남았는데 이건 하루가 남더라. 사례 2. 돈 안 들고 시작한 취미가 가장 오래 갔다. B씨는 은퇴 후 가장 먼저 돈 드는 취미는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신 동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자기 이야기 쓸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니 평생 쌓인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글을 쓰고 서로 읽어주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의 중심이 됐다. 나중에는 지역 신문에 기고도 하게 됐고 손주들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는 재미도 생겼다. B씨 말로는 이렇다. 돈도 안 들고 몸도 무리 안 가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말할 게 있다는 게 좋았어. 사례 3. 봉사가 취미가 될 줄은 몰랐다. C씨는 원래 취미가 없던 사람이다. 은퇴 후에도 집에만 있다가 우연히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해줬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지금은 봉사 일정에 맞춰 생활 리듬이 잡혀 있다.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꼭 던져야 할 질문. 마지막으로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봤으면 한다. 이걸 하고 나면 하루가 기억에 남을까? 이 취미가 나를 사람 쪽으로 데려갈까? 혼자 쪽으로 밀어낼까? 시간이 쌓일수록 나를 키워줄까? 줄여버릴까? 노후의 취미는 잘 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취미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취미다. 할 게 없어서 고른 취미는 결국 삶까지 비워버릴 수 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그 시간을 살리는 것도 망치는 것도 결국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글의 흐름을 살리면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 만한 내용은 이거야. 그럼 도대체 어떤 취미가 노후를 살리는가? 왜 할 게 없어서 시작한 취미가 위험한가? 과학적으로도 취미는 노후의 뇌감정 수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래서 아래에서는 1. 왜 노후의 취미가 삶을 좌우하는지 2. 과학 뇌과학 심리학 근거 3.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취미의 기준 이 순서로 논리적으로 이어서 말해볼게. 토는 계속 구어체로 갈게. 사실 노후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은퇴를 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루의 구조, 사회적 역할, 내가 쓸모 있다는 감각. 이걸 직장이라는 시스템이 대신 다 떠안고 있었던 거다. 출근 시간, 회의, 업무 목표, 성과 평가, 동료와의 관계. 이게 한 번에 사라지면 뇌는 그걸 휴식이 아니라 상실로 인식한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중대한 생애 스트레스 사건으로 분류한다. 배우자 사별, 이사, 중병과 같은 범주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면 되지. 문제는 인간의 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는 쓸모 있음을 먹고 산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목표역할 피드백이 있을 때 가장 안정된다. 취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미국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다. 이때 핵심은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는 활동이다. TV 시청, 무의미한 인터넷 사용은 순간적인 도파민은 주지만 끝나고 나면 뇌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된다. 이게 반복되면 무기력과 공허감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결과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은 도파민뿐 아니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까지 함께 분비된다. 이게 바로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호르몬 조합이다. 할 게 없어서 시작한 취미가 위험한 과학적 이유. 할 게 없어서 시작했다는 말의 진짜 문제는 동기가 회피라는 거다. 외로움, 공허함, 불안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붙잡는 상태다. 이런 취미는 대부분 오래 못 가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극적 대처 전략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노후를 살리는 취미는 적극적 대처 전략이다.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취미를 준비하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은퇴 전에 이미 내가 어떤 활동에서 몰입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연결되는지, 어떤 형태의 성취에 만족하는지, 이를 알아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은퇴 후 취미를 고르는 세 가지 과학적 기준.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이 세 가지만 체크해보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든다. 1. 능동성이 있는가? 몸이든 머리든 감정이든 내가 뭔가를 써야 하는가를 봐야 한다. 보는 취미보다 만드는 취미가 좋고 소비하는 취미보다 참여하는 취미가 낫다. 이 관계 확장성이 있는가? 혼자 시작해도 괜찮지만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모임, 공유, 가르침, 봉사로 확장될 여지가 있는 취미는 오래간다. 3.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거 취미야가 아니라 그분은 하시는 분이야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 차이가 노후 자존감을 완전히 바꾼다. 결국 취미는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도구다.
은퇴 후 삶에서 취미는 장식이 아니다. 일을 대신하는 삶의 중심축이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거나 해보자. 가 아니라 이게 내 하루를 어떻게 만들까? 를 묻지 않는 것이다. 노후를 살리는 취미는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분명해야 한다. 이 취미가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없애주는지.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선명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결국 지금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에서 갈린다.